세세성의 원리, 보이지 않아도 보이게 만들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밑에 잘린 원이 3개가 존재하는데 이 3개의 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도형이 보여요.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이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이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검은색, 흰색으로만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선이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하나의 펜더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다리가 붙어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보여요. 떨어뜨려 보이게 되고 여기도 턱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저희는 떨어져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평면적인 그림을 입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도로에 보이는 점선이 보이시나요? 이 위에 쪽에도 존재하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도 사실은 다 떨어진 선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면으로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이 잘려 있지만 우리는 이게 어떤 알파벳인지 읽을 수가 있어요. D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고 E라는 거를 또 인지할 수가 있고 I, G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일부분이 잘리더라도 그게 온전한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상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와 같이 점선으로 된 부분도 선으로 저희는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오가는 데 있어서 그 선에 맞게 잘 주행할 수가 있는 거죠. 횡단보도도 잘 건널 수 있는 거고요. 로고를 만들 때도 이런 특징을 활용한 예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A라는 글자가 잘려 보이지만 이것도 평면이죠. 평면인데 저희는 이거를 어도비의 A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이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각형 2개 그리고 중간에 다각형 하나, 이것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거를 하나의 온전한 A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글자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별다른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글들만 써 있을 뿐이지만 그 글의 형태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런 길처럼 보인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사실은 이런 선은 여기에 존재하진 않죠. 눈의 특징을 반대로 이용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을 이용한 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의 눈의 특징을 활용해서 로고를 만들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한번 예를 확인해 볼까요?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저 빨간 선은 왼쪽 정렬을 말하는 거죠. 사실 없어도 우리는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왼쪽으로 정렬을 했구나, 맞췄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눈이 편안해 하기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아래에도 이런 선이, 가상의 선이 존재합니다. 사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글과 이 텍스트의 그 높이가 동일한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의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컨텐츠들, 이 메일, 이 주소가 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의 하단과 거의 비슷합니다. 의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잘 정리돼 보이고 정갈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눈의 특징을 이용한 의도된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볼륨 또한 왼쪽과 오른쪽을 맞췄어요. 그래서 박스를 쳐보면 가상의 박스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왼쪽 위아래 경계선을 그리게 되면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이 오른쪽에는 이쯤이 끝이겠구나, 이 박스 형태의 오른쪽의 끝은 이쯤이겠구나 라고 또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나서 보면 왼쪽 박스의 너비와 오른쪽 박스의 너비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대칭에 대한 개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1대1로 좌우로 대칭으로 넣었을 때 저는 또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좌측 정렬로 해서 맞춰놨죠.
그리고 위아래도 일부러 높이를 맞춰놨습니다. 볼륨에 대해서 박스를 쳐보면 위에 있는 박스 두 개와 밑에 있는 박스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볼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정리돼 보이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텍스트로만 된 디자인이지만 이 안에도 디자인적으로 우리의 시각의 특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정리돼 보이고 좌우의 볼륨이 맞아 보이게 할 건지 그걸 계산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디자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보면 가상의 왼쪽 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타이틀부터 해서 이 썸네일들까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열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정렬도 이렇게 가상의 선에 맞춰서 디자인한 걸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디자인은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리면서 그리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드를 왜 그리는지 그리드가 중요하다니까 따라하는 디자이너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의도는 가상의 선을 그리고 그것에 맞춘 정렬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그걸 통일감 있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의 위계를 나눌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성격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썸네일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텍스트들이 몰려 있을 때 여긴 왼쪽은 썸네일, 오른쪽은 글이구나 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디자인의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좀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저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가상의 선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썸네일의 상단과 텍스트의 상단, 그리고 여기 시간에 대한 상단, 이 부분이 일렬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의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의 하단 영역 부분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 흰색이지만 우리는 가상의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의 왼쪽 정렬을 통해서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 있는 가격을 표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 가상의 선이 또 여기 존재하는구나 하단에. 근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 선도 자연스럽게 눈에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박스를 눈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박스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쿠팡인데 여기도 보면 가상의 선이 썸네일부터 해서 라이브 소개 그리고 다른 썸네일까지 일직선으로 놓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와 같이 썸네일의 오른쪽에는 그 정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일렬로 또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추가했는데 사실은 여기 라이브 소개라는 것에 맞춰서 이 볼륨을 잡은 거죠. 타이틀 부분을. 근데 이게 빠졌을 때도 그 영역을 비워둠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있는 타이틀이 지금 썸네일보다 더 상위에 올라오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보면 뭔가 정렬이 맞아 보이지 않는다. 뭔가 어긋나 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 소개라는 게 아무리 여기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여성용 와이드 데님 이 글씨가 결국에는 여기 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해 보이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이 정렬이 좀 맞아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애플 홈페이지인데 가상의 선을 눈으로 이제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크게는 이 세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타이틀 영역의 볼륨과 위아래 높이가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의 높이와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의도된 거죠. 이렇게 가로 영역을 잡겠다. 이렇게 상단 영역을 잡겠다. 라고 의도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정렬돼 보이고 더 정돈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밑에 있는 제품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썸네일 크기와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의 텍스트들이 누리면서 이게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까지도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영역과 이 밑의 영역이 분리돼 보이게 하는 거죠. 성격이 다름을 또 이렇게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영역을 잡음으로 인해서 아, 이게 한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아마 여기 타이틀 영역, 제품군 영역,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중간에 선이 있지 않더라도 가상의 선이 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제는 다음 실전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